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캐나다 주요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불확실한 무역 정책과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국내 경기 둔화 흐름과 인플레이션 추이를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특히 모기지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 될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퀘벡주 의회가 여름 휴회와 가을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를 단 사흘 앞두고 막판까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9개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행히 빠른 합의를 이끌어낸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최근 15세 소년이 복용하던 약물과 에너지 음료의 치명적인 상호작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주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완전 금지보다는 제품의 강력한 경고문 부착과 교육 캠페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 건강보호라는 큰 대의 아래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집권 CAQ가 강력 추진하는 퀘벡 자체 헌법 제정안은 야당인 자유당의 강한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졸속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퀘벡 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와 퀘벡 시티를 잇는 연방정부의 대형 고속철도 사업 일명 알토 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해 온타리오와 퀘벡의 농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타와 연방의회 광장에는 수백 명의 농민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9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대대손손 일궈온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 대표도 시위에 동참해 집권 시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의 기술 혁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기업들의 AI 도입 흐름 속에 밴쿠버 교육청 VSB는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AI 기술을 사용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 2주간 고등학교 교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코파일럿을 도입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파시스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나 에세이 작성, 숙제 등을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들은 최소 2년간 교실 내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유예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엄격한 감독하에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활용법을 가르칠 것이며 원치 않는 학부모는 자녀를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통 및 사회 소식입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지하철 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안내 방송 시스템인 샘 프로그램을 전체 노선으로 확대 도입합니다. 승객들이 전용 앱을 통해 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취객, 혹은 노숙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교통통제센터에서 해당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즉시 흡연을 중단하라는 식의 공개 경고 방송을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예산 약 25만 달러가 투입된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어 안심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웃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거부감과 함께 고발 앱보다는 현장에 눈에 보이는 안전요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내일 금요일 토론토에서 열리는 2026 피파 월드컵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개막전 경기를 앞두고 티켓 리셀 시장이 뜻밖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탈리아의 본선 진출을 예상하고 책정됐던 높은 공식 티켓 가격과 달리 이탈리아의 탈락 이후 열기가 식으면서 시가 1,300달러가 넘던 좌석이 현재 안표 사이트에서 800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막전에는 마이클 부블레, 알라니스 모리셋 등 캐나다 전설들이 총출동하는 화려한 개막식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축구팬들에게는 오히려 저렴하게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1억 4,500만 달러의 보안 예산을 전격 투입하고 연방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교육 및 보건 관련 소식입니다. 서스케처원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실제 주 의회 의원처럼 입법부를 사용해 플레이버드 베이프, 즉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금지 문제를 두고 모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 앉아 전문의와 관련 단체 증언을 듣고 하루 종일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한 학생은 MLA가 되는 기분이었고 의회 규칙과 발언 방식, 의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에너지 음료 금지 움직임과 함께 청소년 건강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이 실제 주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와 노동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주 괵프에 사무실을 둔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전 직원에게 첫 주택 구매 지원금 2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3년 근속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주택 구매를 지원해 왔는데요. 해당 직원은 밀턴 사무실 근처 액턴에 집을 샀지만 회사 사무실이 벌링턴으로 이전하면서 통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직원은 프로그램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동의했다며 이자와 함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프로그램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신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소비자 경고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남성이 5년 전 4,500달러 규모의 고금리 페이데이 론을 받았습니다. 매달 200달러씩 5년 동안 총 수천 달러를 갚았지만 아직도 원금 3,700달러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자는 대부분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에 먼저 적용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남성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대출은 최대한 피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자세히 읽으며 대안금융상품을 먼저 고려하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소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6월 둘째 주 캐나다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기사들처럼 돈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는 꼭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작은 조항 하나하나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불리한 조건은 매리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내일 더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캐나다 뉴스 김 기자였습니다. 안녕.